오늘은 터키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터키 이야기를 하려면 빼놓지 못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 그가 대통령 에르도안이야. 에르도안은 1970년 이슬람 청년 구국당 대표로 정치를 시작해. 그러던 에르도안은 1994년 한국으로 치면 서울시장급인 이스탄불 시장에 취임하며 4년 임기를 시작하지. 그런데 에르도안은 사원 주변 식당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주의 정책을 펼치다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지. 그러자 에르도안은 급진 이슬람 종교 색채를 빼고 온건 중도 노선의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의개발당을 창당해. 온건 중도 노선을 표방한 정의개발당은 온건 진보와 우익을 모두 끌어안는 빅텐트 정당이 되어 2003년 총선에서 550석 중 363석을 얻으며 제1당이 돼. 다수당의 우두머리였던 에르도안은 총리가 되며 정권을 잡게 되지. 이 당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서 총리가 실질 대통령급이라 정권을 잡는 거야. 총리 시절 에르도안은 경제총리로 불리며 터키 GDP를 10년간 3배 이상 끌어올렸고 인플레도 잡아서 총리 3연임에 성공해. 문제는 터키 헌법상 총리는 3번까지만 가능했다는 거야. 그러자 3년임에 성공한 에르도안이 욕심을 내기 시작해 헌법을 개정해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꾼 거지. 대통령제로 바꾼 후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 돼 2014년이었어. 근데 이때부터 에르도안이 이상해지기 시작해. 대통령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대통령 궁을 초호화로 만드는 것이었어. 여의도 전체 면적보다 큰 부지에 미국 백악관보다 30배나 큰 대통령 궁을 만들어 대통령 궁을 금으로 도배하였고 초호화 인테리어로 수백 개의 방을 치장했어. 문짝 하나가 1억을 훌쩍 넘고 벽지 한 롤이 300만원이 넘어갔다고 하니 말 다 했지 뭐. 에르도안 마누라도 사치에 물들어 어느 정도냐 하면 백화점 전체 문을 닫고 혼자 쇼핑을 할 정도였어. 이 와중에 자식 4명을 모두 미국 유학을 보내는 등 자식 교육에도 국비를 아낌없이 쓰지. 대통령이 된 에르도안이 이런 행동을 하자 내부에서 슬슬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2016년 에르도안은 군부에 쿠데타 징후가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중립적인 군부 지도자와 주요 간부들을 숙청하고 측근들로 군부를 교체하지. 군부 장악이 완료되자 숨겨뒀던 정치적 본색을 드러내. 그게 바로 이슬람주의와 국뽕이었어. 이슬람주의로 주요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국뽕으로 표를 얻어 정권을 계속 해먹겠다는 전략이었지. 그래서 학교 교과과정에 이슬람 종교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가정이라면 피임을 하면 안 된다는 등 골수 이슬람주의자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들을 계속해. 그리고 종교 색채가 약한 서민들에게는 국뽕 전략을 실시하지. 그래서 1500년 전 내몽골에서 흑해에 이르는 유라시아를 지배한 돌궐족의 부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돌궐은 원래 발음인 투르크의 한자 발음으로 같은 말이야. 에르도안은 투르크어를 쓰고 있는 나라들을 모아서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를 만들어. 이들 간의 외교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 중국이 긴장을 하고 불쾌함을 보이기 시작하지. 한때 장안을 점령당하고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던 실크로드의 지배자 돌궐이 뭉친다는 점도 불쾌했겠지만 진짜 신경 쓰이는 점은 신장 위구르가 투르크족의 것이라는 것이야. 게다가 에르도안이 중국이랑만 관계가 험악해졌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러시아와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 시리아 내전에서 푸틴의 반대쪽을 지원해주고 있거든. 공식적인 군사 지원이 아니지만 러시아가 보낸 민간 용병이 푸틴이 키우는 애들이라 에르도안은 이들과 반대편을 지원하고 가끔 러시아 격투기를 격추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미국이랑은 사이가 좋으냐? 바이든 취임 이후 아직 통화 한 번 안 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2023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 당연히 지지율은 연일 하락하고 있지.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 해당하는 이스탄불, 앙카라 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어. 이슬람주의로 핵심 지지층을 잡고 돌궐 시즌2로 국뽕 지지를 모으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야. 그런데 외교 관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바로 경제 문제야.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터지고 있지. 국내에 달러가 부족해 환율이 나빠지면 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당겨와야 해. 그런데 에르도안은 고금리는 만악의 근원이라며 금리를 낮춰서 물가 상승을 억제해서 수출을 늘리고 주 45시간 이상 노동 금지로 고용을 늘리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이상한 논리를 쓰면서 환율과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중앙은행 총재 3명을 연속해서 해임해 터키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금리를 3차례 4%포인트 낮추는 등 역추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에르도안의 고집 때문에 터키의 리라화는 끝이 없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야. 에르도안 집권 초기 한국 돈 6억 5천만 원을 환전해 가야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지금은 7천만 원만 환전해 가면 살 수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물가도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에르도안은 2022년 최저임금을 50% 올리겠다고 발표를 해. 그런데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최저임금을 50% 올려도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임금이 30%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을 정도야. 에르도안은 이 모든 문제가 외세의 음모와 부패 적폐 세력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종교적인 신념과 애국심으로 이들과 싸워 이기자고 외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이런 나락가는 에르도안을 도와주는 사건이 생겨.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이렇게 망해가던 터키 환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하락세가 진정됐거든. 남의 나라 전쟁이 터키의 이득이 된 건 터키의 독특한 여권 제도 때문이야. 터키는 25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해 3년간 외국인이 보유하면 터키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거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부자들이 터키 부동산을 달러와 금을 들고 와서 사들이기 시작한 거지.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신병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지. 2021년 1년간 러시아인이 터키 주택을 사들인 규모가 250채 정도인데 3월 한 달간 509채를 사들였어. 24배가 늘었다는 말이지. 이스탄불 소재 부동산 업체인 골든사인의 CEO는 러시아인들이 매일 7채에서 8채 정도를 사들이고 있다면서 달러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금으로 대금을 치른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 고맙게도 러시아 부자들이 달러를 가져와서 휴지 조각이 되던 리라화로 계속 바꿔주고 있는 거지. 환율이 안정되니 불안했던 터키 경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하네. 그래서 에르도안에게 매우 안 좋았던 여론들도 약간은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인가봐. 에르도안은 러시아 덕분에 2023년 대선에 희망을 가지게 됐으니 러시아에 절이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